피지낭종 수술을 받고 왔는데, 수술이 맞긴 한데 간단해서 약간 시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피지낭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 왼쪽 허벅지에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고름처럼. 근데 좀 상황이 좀 심각했어요. 우선 사진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볼록한 여드름보다 한 3배 정도 큰 그냥 피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나는지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피지선이 좀 잘 발달된 지성 피부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보니까 이제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면역력, 그 다음에 숙면하지 못하는 거, 잠의 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지낭종이 생긴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 쪽에 원래 피지낭종이 있었다가 피곤하면 좀 올라왔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째진 않았는데, 이번에 허벅지에 난 피지낭종은 좀 상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번에 생겼던 피지낭종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피지가 염증이 이제 골마가지고 피막이 좀 녹은 상태였어요. 피지낭종은 좀 심하면 피막이 녹는다고 해요. 그래서 피막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피지낭종이 덩어리가 돼서 그걸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면 그 덩어리를 빼내면 되는데, 이제 낭종이 염증이 좀 심화가 되면은 이 피막 자체가 녹아버려가지고 그 예쁜 동그라미 그 모양이 아니라 밑에 부분은 이렇게 녹아서 형태가 불분명해진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낭종들은 그냥 빼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허벅지 쪽에 이런 피지낭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귀나 피지선이 좀 발달한 쪽에 뭐 얼굴 뭐 이런데, 뭐 엉덩이 뭐 이런 쪽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귀 쪽에만 났었고 다른 부위에는 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염증이 좀 심화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온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이 심화되면은 우선 뭐가 안 좋냐면, 첫 번째, 통증이 너무 심해요. 살짝만 스쳐도 너무 아파서 그냥 당장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낭종을 확실히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염증이 아무래도 나서 그 피막이 녹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가 뭐 예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외과적으로 이걸 절개해도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제가 귀에 났던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을 먹었었어요. 피지낭종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물적인 치료랑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는 보통 항생제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생제를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피지가 원래 그 낭종 부위가 다시 좀 들어가는, 이제 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낭종 부위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5년 전이었는데, 5년 전에 그때 땅콩버터에 엄청 꽂혀가지고 땅콩버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도 땅콩버터, 아침에 뭐 바나나랑 같이 땅콩버터 먹고, 그다음에 점심에도 그 땅콩버터 먹고, 막 계속 땅콩버터를 먹다 보니까 귀에 피지낭종이 다발성으로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피부과를 먼저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피지낭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피지다 보니까 외과 수술 말고 그냥 가볍게 좀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거 어차피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약을 먹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를 먹고 이제 좀 버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먹으니까 한 1, 2주 후에 그 피지낭종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약 외에도 그 염증 주사, 여드름 염증 주사 같은 거를 이제 주사를 맞아서 피지낭종이 아무래도 좀 작아졌었어요. 그 주사의 영향도 컸던 것 같고,
근본적으로 피지 낭종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커질 수도 있고 뭐 염증으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쪽 귀 쪽이다 보니까 또 흉이 지면은 너무 티가 나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약 먹고 최대한 그냥 미루고, 아직까지 그 이제 재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괜찮죠? 단순히 이제 낭종이 좀 심해지면 색깔이 좀 탁해져요. 그래서 그 색깔이 원래 이런 피부색으로 돌아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은 한 5개월이면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근 1년 가까이 채워야지 제 피부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의 편차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주사로 했던 피지낭종은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난 이 피지낭종, 이 문제의 피지낭종은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수술은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우선 제가 아무래도 피지낭종이 한 번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주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로반을, 집에 있던 에스로반을 그 피지낭종 허벅지 부분에 발랐어요. 피지낭종 부분에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를 붙여주고, 그렇게 한 며칠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낭종이 작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발랐을 때 작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염증이 뭔가 커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스스로 홈케어하기에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에도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완전 절개하는 방법과 피놀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피놀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집 가까운 곳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수술을 할 만한 곳을 찾았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초음파 검사부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지낭종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혹시 많이 녹아서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우선 초음파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의 이제 피지낭종의 덩어리 피막 부분이 많이 녹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절개 방법이랑 이제 피놀법 방법 중에 선택을 해라. 절개를 해도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발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염증이 없어도 피지낭종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도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절개를 하면은 이제 낭종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피놀법이나 약물 치료보다는 훨씬 재발률이 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개를 하면은 관리가 힘들어서 아니면 절개 부위가 크면은 흉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흉이 지면은 의학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절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절개를 하든 피놀법으로 하든 재발률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피놀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놀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최소한의 뭐 0.5mm보다는 조금 더 절개를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그 염증이 좀 커서 봉화지경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봉화지경까지 와서 이제 좀 절개를 크게 했었습니다. 피놀법 치고 좀 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배관까지 뚫었어요. 배관은 이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이 고름이 잘 빠져나오라고 이제 설치하는 작업인데, 그 삼출물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뭐 3일, 뭐 이틀 정도 한다면은 저는 한 뭐 5일 이렇게 좀 길게 했었어요. 그 배관을. 근데 배관을 오래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 구멍에다가 배관을 뚫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흉이 조금 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절개를 완전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타협선이 됐던 것 같아요. 고름이 먼저 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그 배관을 최대한 오래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관이 그 뾰족 그게 약간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조금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래도 확실히 낭종 주머니를 제거하고 나니까 통증이나 염증이 차츰차츰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색도 한 하루 이틀 만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처음에 걸렸을 때는 뭐 피부가 되게 썩났는데, 썩났던 거랑 좀 그 뭐가보다 그 표현이 정말 약할 정도로 약간 살짝 썩은 느낌? 썩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며칠 만에 이렇게 피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했다고 색이 많이 돌아와서 신기했었고, 근데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았었어요. 색이 원래대로 피부색이 돌아왔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그 죽어있는 세포? 그런 색처럼 다시 거무튀튀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낭종을 이제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볼록볼록한 그 염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뭉쳐있는 느낌? 상처가 나고 나서 이제 상처를 보호하려고 약간 좀 딱딱해, 조직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히 풀어지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이건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외과 선생님께서는 이게 한 2, 3개월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처음 하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놀법으로 하면은 잘 제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뭐 제가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해도 뭐 재발할 확률도 너무 높아서 그냥 그렇다면은 전자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피놀법으로 유명한 병원들은 웨이팅이 너무 길더라고요. 나는 염증이 당장 심해서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학병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몇 달을 기다리라는 그런 병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막 기다릴 그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지체하다가 이 염증이 온몸에 다 퍼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외과 뭐 서울 근처의 외과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더라고요. 외과에서 피놀법 하는 데를 몇 군데 추려가지고 전화를 해서 빨리 치료가 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수술했습니다. 이제 지금 피지낭종을 앓고 이제 염증이 좀 심해지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이제 빨리 병원에 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상태를 초음파로 보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 달이 지난 저의 피지낭종 상태가 어떤지,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난 피지낭종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점의 모양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흉이 많이 이제 외과적인 다른 이제 완전 절개보다는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피놀법 수술해서 그런지 꼬매지는 않았어요. 따로 봉합할 건 없고 그냥 이 배관 설치한 것도 그냥 배관만 빼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 메디폼을 붙여줘요. 그래서 메디폼으로 고름 부분이나 아무래도 삼출물들이 다 흡수가 되도록 메디폼을 붙여줍니다. 듀오덤이 아니라 메디폼 인정을 이제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이거 붙일 때 똑같은 그 재생밴드라고 해서 그 듀오덤이랑 메디폼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 정도는 메디폼을 붙여주고 집에서 이제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병원을 거의 매일같이 가가지고 소독을 했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집에서 이제 포비돈, 일회용 포비돈을 사가지고 이제 포비돈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 에스로반을 좀 면봉에다가, 멸균용 면봉에다가 좀 발라가지고 메디폼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2주 정도 하니까 이제 삼출물도 더 이상 안 나고 많이 상태가 호전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염증을 잡았으니까 흉터가 안 지는 대로 최대한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최대한 안 지도록 그 다음부터 듀오덤을 붙였고, 그러면 흉터 연고를 계속 바르고 있어요.
흉터연고는 하나만 바르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이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약국에서 두 가지를 사가지고 콘트라백스랑 그 다음에 더마울트랑 그 제품을 이렇게 수시로 바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침에는 더마 바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연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흉이 안 지도록 노력을 하고 뭐 켈로이드성 피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절개보다는 피놀법이나 뭐 약물 치료가 흉터에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피지낭종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과에서 이번에 수술하면서 이제 귀 쪽에 혹시 아직도 이제 좀 옛날에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조기에 제거하면 좋지 않냐.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낭종이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문의드렸더니 이 정도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어서 안 하는 걸 추천하고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거는 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피지낭종이 한번 생기면은 되게 계속 다발성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역력이 확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번에 이 허벅지에 생겼던 피지낭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뭐 옮기는 이제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 적응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갑자기 막 이렇게 피지낭종에서 봉화 지경까지 와서 또 면역력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잠도 많이 못 자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낭종이 생겼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낭종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낭종 이제 수술 방법부터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까지 제시했던 그런 경험담을 보시고 이제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타이밍. 이 질병에서 너무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지 말라. 그래서 질병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 인터넷을 막 봤는데 나 이거 봉화지겹인 것 같아. 나 이거 너무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낭종을 좀 만만히 보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이게 좀 심각해지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 막 제가 항생제를 많이 먹을 수 없는 몸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긴 했어요. 수술을 아무래도 했으니까 항생제까지도 먹긴 했었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현재 그 질병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제때 치료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질병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몸 관리 해주시고 여름이니까 특히 그 피지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이제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피지낭종 후기를 마치겠습니다.